오늘의 주인공 서지우 양을 찾아간 곳은 부산 해와여자고등학교. 자, 3시간 10분 문제 역시 빈칸의 문제였는데 폴러리 돼버리면 때마침 지우 양의 반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날 치른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우 양이 시험지를 가지고 교무실로 향했다. 그래 지금 뭐? 어휘랑 그럼 제가 주제 찾고요. 그다음 이거 순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거나 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과거 완료의 수동태, 그리고 인주얼드 같은 경우는 분사. 네. 핵심을 잘 맞춰서 잘 어법 추론을 했고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본 거야. 근데 이제 쌤 생각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위에 예에서 추론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빈칸형 유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 지우 양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 EBS 많이 나오잖아. 다른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몇 개를 더 맞추느냐, 그리고 그 문제 왜 틀렸는지 답지를 통해 확인만 하는데 지우 같은 경우는 푸는 건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풀고 난 뒤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좀 더 분석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다음번에 나온다면 변형까지 가능할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법을 바꾸고 나서 저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겼고 앞으로도 외국어를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만 해도 지우 양에게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영어였다.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내신 시험을 잘 치기 위해 교과서 지문을 모두 암기했던 지우 양. 하지만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암기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서 지우 양은 지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내신 시험과는 달리 새로운 지문으로 풀어야 하는 모의고사에서 지우 양은 더욱 어려움을 느꼈다. 제가 읽지도 못하는 지문을 몇십 개나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괴롭고 싫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줄어들고 나는 원래 외국어를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밖에 없었어요. 지우 양이 다시 용기를 낸 것은 뜻밖의 계기였다. 이거는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보던 설명서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어가 있고 여기 영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영어의 짧은 문장들 몇 개를 이렇게 보면서 쉽게 해석을 하고 또 한국어랑 바로 비교를 해보면서 영어에 조금씩 흥미를 갖게 됐어요. 제품마다 꼭 하나씩 들어있는 영문 사용 설명서. 그날부터 지우 양은 사용 설명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어려운 영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기했다는 지우 양. 한글판 해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이제 제가 나 스스로도 뭔가를 해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즐거움에 이제 외국어 영역에 관한 흥미를 붙여줬죠. 영어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한 지우 양.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영어를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끊어읽기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기초 문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끊어읽기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식절이 긴 문장의 경우 주어와 동사조차 찾지 못한 지우 양. 지우 양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곧바로 교무실로 달려갔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전치사 앞에 끊으라고 했잖아 내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동사 앞에 한번 끊어주고 전치사 앞에도 한번 끊어주고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냥 한 번도 안 본 그런 지문은 아예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끊어읽기도 안 되겠고 심지어 관계대명사도 모르고 시제도 모르고 전혀 이 어법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데도 내신은 이제 범위가 주어지니까 노력으로 그거를 다
다 이렇게 커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우 양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쉬운 문장부터 끊어읽기를 시작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우 양은 혼자서도 복잡한 지문을 완벽히 독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암기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우 양은 영어의 재미를 느꼈다.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았던 문장도 제가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나 외국어 영역 실력이 좀 올랐구나 하는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이 서서히 차올랐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또다시 고민이 생긴 지우 양. 시험을 칠 때마다 독해는 가능했지만 매번 같은 문제 유형이 틀렸기 때문이다. 틀린 이유를 찾기 위해 지우 양은 시험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글의 흐름이나 순서 같은 문제에서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1학년 시험지를 다시 한번 봤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로 문제를 항상 바꿔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유형별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지우 양은 시험지 분석을 통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했다. 질문을 읽으면서 요점을 파악한 뒤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을 시험지에 써넣었다. 1번 문제는 글의 흐름 문제인데 이 주어진 문장을 글의 순서에 맞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의 흐름 문제를 순서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제목을 찾는 문제인데요. 제목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주제 유형에다가 분류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우 양은 5가지 유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끊어읽기라든지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정확한 독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우 양은 먼저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천천히 지문을 읽었다. 그리고 글의 주제를 찾아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었다. 만약 지문을 독해하면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해답지와 비교해 정확한 독해를 하고 넘어갔다. 내용 일치 문제의 경우 사소한 문장의 해석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제를 찾고 나면 제목을 추론한다거나 빈칸이 되는 부분까지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일치를 하는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는 어려움 없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3번째, 순서배열 유형을 익히기 위해 지우 양은 지문을 다시 읽으며 접속사를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인과관계를 생각하며 글의 흐름을 파악했다. 지문 속에서 각 문장의 역할을 나눈 지우 양은 문장 앞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했다. 이제 일반적인 통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 이제 구체적인 거,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 B, C, D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한 거예요. 평소 순서 배열 문제에 가장 취약했던 지우 양. 지우 양은 문제 유형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 흐름에 따라 나눈 문장들을 한 문장씩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빈 연습장을 꺼낸 후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했다. 순서 배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지우 양. 지우 양은 지문을
주제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 지문의 핵심을 말하는 주제 문장, 주제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분류하고 네 문장의 순서를 배열했다. 마지막으로 글의 순서를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의 순서 배열을 바꿔보며 문제 유형에 대비했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뒤섞어봐서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보면 이제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어휘와 어법을 공부하기 위해 두 가지색 형광펜을 꺼내든 지우양. 지문을 읽어가면서 주요 단어와 문법을 지문에 표시했다. 어법을 표시할 때는 지우양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어법을 체크할 때 구문별로 끊었을 때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수식이 많은 부분에 들어있는 어법을 중점적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해석이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어법의 관계를 잘 몰랐다거나 그 어법의 정의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어법을 체크를 하게 됐어요. 지문에 표시한 어휘와 어법은 메모지를 이용해 가리기 시작했다. 지우양은 핵심 어휘와 어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꼭 암기해야 할 어휘를 체크하고 자신이 부족한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우양은 메모지로 숨겨놓은 핵심 단어를 활용해 빈칸 추론 문제를 만들었다. 앞뒤 문맥을 통해 빈칸을 모두 채우고 나면 지우양은 자신이 쓴 단어와 지문을 비교하며 확인 과정을 거쳤다. 주제 문장을 끈 데서나 이제 가장 제가 이 지문에서 핵심이 된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주제문을 읽으면서 제 빈칸에 관한 연습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연결사 같은 경우도 추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결사 같은 부분도 유의해 가면서 제가 빈칸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우양의 공부법을 다시 정리해보자. 먼저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주제를 찾고 완벽한 독해를 한다. 그리고 접속사를 중심으로 순서 배열 문제에 대비한 후 핵심 어휘와 어법을 활용해 빈칸 추론 문제까지 만들었다. EBS 문제집을 이용해 5가지 유형을 충실히 공부한 지우양.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EBS에서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된 지문이 2012학년도 수학능력평가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지우양은 한 가지 지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으로 응용되는 수능까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다. 시간은 많이 줄고 이제 효율성은 높여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공부법은 나한테 맞는 거구나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게 된 지우양. 문제 유형 공부법을 시작하면서 지우양은 내신 성적은 물론 모의고사 성적까지 최상위권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다. 이제부터 지우양에게 영어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시간 안에 빨리빨리 그냥 정답을 찍어내고 골라내는 데에만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어 공부의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여러 변형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학년과 상관없이 사실은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병행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공부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지우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부법을 배워볼 학생을 모집해보기로 했다. 지우양의 제안서를 본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지우양에게 도움을 요청한 황슬아 양과 조혜진 양. 두 학생은 영어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공부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보면 제 공부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방학 때는 진짜 외국어 한번 잘 쳐보려고 3월 모의고사 잘 쳐보려고 진짜 하루에 영어에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그 단어도 3강씩 외우고 모의고사 문제집도 많이 풀고 그랬는데 그냥 결과는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안녕. 너희가 그 친구들이구나.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크게는 5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면서 풀었거든. 공부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우양은 예제로 사용될 영어 지문을 써나갔다. 지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완전 완벽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 독해 지문을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은 뭔지, 주제는 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지우양은 5가지 유형을 공부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지문을 바꿔서 내더라도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 다음 날 혜진 양은 지우양의 공부법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며 주제 찾기를 시작한 혜진 양. 혜진 양은 주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지문을 읽어나갔다. 하지만 주제로 생각한 문장이 2개가 되면서 혜진 양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제가 외국어 영역 중에서 못하는 부분이 순서 배열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려고 글의 파악을 먼저 해야 돼서 제목을 찾기 연습부터 했어요. 그래서 5번을 풀어봤는데 주제가 좀 애매모호한 게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느꼈어요. 슬아 양 역시 자습 시간을 이용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5가지의 문제 유형 중 빈칸 추론 문제에 취약한 슬아 양. 지문을 읽어나가며 핵심 어법과 어휘를 파악한 후 지문에 표시해 나갔다. 문법 체크하는 것도 이제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랑 접속사만 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도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다른 유형으로 하는 거를 지우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잘 적용이 안 돼요 아직은. 학생들과 지우 양이 다시 만났다. 주제 문장을 한 번에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을 이걸로 주제 문장이 맞나? 이게 주제 문장인가? 이게 핵심인가? 하는 이제 의문점이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처음에는 글을 계속 읽었어.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마치 언어 영역처럼 항상 읽다 보면 글의 핵심은 하나씩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지를 했어. 굳이 꼭 주제 문장보다는 가장 핵심이 뭔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먼저는 정확한 독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 어법을 체크할 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만 자꾸 체크하던데 새로운 어법을 여기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나 같은 경우는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제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뭐 현재 완료라든지 뭐 수동 능동 형태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표시를 하면서 어법이 뭐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어. 지우 양의 조언대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한 혜진 양.
주제를 찾기 전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는 연습부터 해나갔다. 주제와 함께 핵심 단어를 찾은 혜진 양. 핵심 단어를 수정펜으로 가리면서 빈칸 추론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문 전체 흐름에 따라 핵심 단어를 추론하며 빈칸을 채워나갔다. 예전에는 그냥 그 지문을 다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공부 방법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법하면서 이제 주제까지 다 해서 내용 파악이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내신이랑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볼 때도 적용해가지고 영어가 1등급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슬아 양 역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 슬아 양은 지문을 충분히 공부한 후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노트에 적어나갔다. 주제를 제외한 4개의 문제 유형을 만든 슬아 양. 스스로 취약하다고 생각한 어법 문제를 먼저 출제한 뒤 천천히 다른 유형으로 늘려나갔다. 그리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이 1번을 이렇게 4문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어법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얘는 연결사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주제를 이용해서 빈칸 문제를 만들었고, 얘는 이제 대명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순서 배열 문제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다른 유형으로 풀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서 되게 재밌었고요. 또 재밌다 보니까 문장 파악도 쉬워지고, 또 문장 파악도 쉬워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여고생의 예민한 감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우 양. 지우 양은 요즘 친구들과 함께 상담 심리학 실험을 하고 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느꼈던 생각들이 장래 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상담 심리학자가 꿈인데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일상생활이 다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 성적, 일상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상담 심리학자가 돼서 그런 친구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공부였지만 스스로 그 어려움을 넘어선 지우 양은 더욱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꿈은 더욱 탄탄히 자리 잡을 것이다.